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순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지요. 침대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젠 익숙해졌다는 게 더 슬펐지요. 빈 베개를 향해 작게 인사를 건넨 순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요즘엔 이 정도면 괜찮은 날이었지요.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새벽같이 장에서 사온 깻잎과 고추, 무가 싱싱하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순이의 손이 재료 위를 스치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설렜지요. 순인의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화학 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정성만으로 만든 반찬들은 한번 맛본 사람을 단골로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만 맡아도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 이유식 만드는 법을 물어왔지요.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단골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수다를 떨었지요. 이런 순간들이 순이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순이는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큰딸 미경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지요. 엄마, 이번 주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엔 꼭 갈게요. 건강하시죠? 순이는 답장을 쓰다 말고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바빠진 게. 순이는 그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창밖으로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순이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을 떠올렸습니다. 미경이도 아들 준호도 막내 수진이도 그렇게 작고 예뻤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다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애들이 바쁜 게 당연했습니다. 순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잘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순이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마다 저녁 식사 냄새가 풍겼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순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불을 켰지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낮에 만들어둔 나물 반찬 몇 가지를 꺼내 혼자만의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지요. 습관처럼 두 사람 분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손을 모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순이의 작은 목소리만이 울렸어요. 밥을 뜨다 말고 순이는 텔레비전을 켰지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저 사람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밤 10시 순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게 그녀를 지탱하는 이유이기도 했지요.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됐습니다. 눈을 감으며 순이는 생각했어요.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자신도 아직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에선 봄밤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순이의 숨소리가 차츰 고요해지며 작은 방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세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순이는 아침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식탁 가득 반찬이 올라갔지요.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큰딸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순이는 웃으며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둘째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엄마, 솔직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가게 일도 너무 힘드시고. 막내딸 수진이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요양원인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이가 급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하루 3끼 식사 다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간호사들이 24시간 계시고.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자신을 위한다는 표정이었지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엄마, 이 집이랑 가게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예금들.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욕심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엄마 생각해서.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 절차도 복잡하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다고 변호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순이는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지요. 엄마, 우리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고. 식탁 위의 음식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갈비찜 냄새가 이상하게 코를 찔렀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애들아. 엄마가 그렇게 짐이 되니? 아이들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걱정돼서 그런다고 혹시라도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말했어요. 순이는 자식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요. 그래.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순이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순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지요. 50년을 산 이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이 공간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남편과 함께 쓰던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순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순이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을까요? 자신이 정말 혼자 살기 힘든 나이가 된 걸까요? 무릎은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부어올랐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왜 아이들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순이의 가슴 한편에 작은 불안이 싹 텄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싶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도,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도, 서둘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도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들을 믿어야 했어요.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리 없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정말 혹시 아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순이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아이들 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순이의 손을 잡아주었을까요?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남편이 너무나 그리웠지요.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가 요양원 입소를 미루자 큰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고집 부리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이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다정함과는 너무 달랐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나이에 혼자 사시는 거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지요.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반갑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인사도 없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지요. 엄마 서명 좀 하세요. 재산 증여 서류요. 순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대체 뭘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믿지를 못하세요. 순이는 아들의 변한 얼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의 눈빛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준호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자식들에게 그동안 투자하신 걸 돌려받고 싶으신 거예요. 차라리 엄마 재산으로 요양원 비용 충당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가거라. 당장 나가. 준호는 혀를 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지요. 그날부터 순이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가게도 닫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지요. 아이들에게서 매일 같이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순이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작은 방 안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둠뿐이었지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삐지세요? 엄마도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니요. 순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지요. 엄마, 문 열어요. 이렇게 숨어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순이는 방문을 꼭 잠근 채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한참을 소리치던 미경이는 결국 돌아갔어요.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순이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지요. 몸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수다를 떨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벽에 기댄 채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몰랐지요. 그저 바쁘게 살면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지요. 휴대폰에는 아이들의 메시지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엄마, 우리도 지쳐요. 순이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 순이는 남편의 옷을 꺼내 안았어요. 오래되어 남편의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옷을 안고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로웠지요. 대답 없는 어둠 속에서 순이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째 순이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커튼을 친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가느다랗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지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이 말랐지요. 순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돗물을 틀었지요. 물을 마시다 말고 순이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핏기 없는 얼굴, 깊이 파인 주름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었지요. 순이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남편의 아내, 새 아이의 엄마, 동네 반찬가게 주인이었어요. 그게 전부였던가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순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지요. 왜 내가 여기서 숨어 있어야 하지요? 순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이들을 사랑하며 키운 게 잘못인가요?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재산을 모은 게 잘못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건 순이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지요. 쌓여있는 아이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메시지들에 상처받고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아이들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지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었지요. 순이는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적시자 일주일간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똑바로 자신을 마주봤어요. 늙긴 했지만 아직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듯이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간단히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사람처럼 보였지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이들이 왔던 날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순이는 상한 음식들을 버리고 남은 재료로 간단히 죽을 끓였지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죽을 한 그릇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지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어요.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힘이 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순이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집 안가득 들어왔어요. 일주일간 닫혀있던 공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요. 순이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할 거예요. 요양원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였습니다. 재산은 원할 때 정리하는 거였지요. 아무도 자신을 강요할 수 없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종이 위에 천천히 글을 썼지요. 나의 결심.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순이는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간단히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식사였지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웃음이 났어요. 왜 그동안 이렇게 간단한 걸 잊고 살았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힘을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지요. 75년을 살아온 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삶일 거라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이 순이의 얼굴을 비췄지요.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순이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요.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정리하고 장볼 목록을 적었지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갔어요.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상인들의 얼굴이었지요. 순이가 나타나자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순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샀지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넘게 닫혀있던 순이네 반찬 간판에 먼지가 앉아 있었지요. 순이는 깨끗이 닦았습니다. 가게 안을 정리하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금치를 데치고 콩나물을 무치고 멸치를 볶았지요. 손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지요. 미경아,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엄마가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그리고 미경아, 재산 얘기는 하지 말자. 그건 엄마가 살아생전에 결정할 일이야. 긴 침묵 끝에 미경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직 36밖에 안 된 아들이었지요. 어딘가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빡빡하고 집에 가면 애들 돌봐야 하고 힘들어요. 순이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 수 있어.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준호야, 그렇다고 엄마를 밀어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준호가 돌아간 후 순이는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미워지지는 않았지요. 그저 서글펐습니다. 언제부터 가족이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하지만 순이는 알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요.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세 남매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진이가 말했지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우리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순이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식들이었어요. 부족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할 수 있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자.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되 서로 존중하면서. 아이들이 돌아간 후 순이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지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어요.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지요. 혼자 앉은 식탁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이제 알았어요. 외로움은 혼자라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것이라는 걸요. 순이는 밥을 한 입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이, 자신이 차린 식탁이, 자신의 집이 소중했지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 쌀쌀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75년을 살아온 정순이는 이제 자신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늦은 봄이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었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날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 거예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